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협착증 수술 없이 해결하는 3대 핵심 치료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허리 협착증 수술할까봐 겁나시죠? 또 수술 없이 치료하고 싶은 생각 많으시죠? 이것을 위해서는 3가지 치료 전략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신 분들 어떤 신발 신으시나요? 허리와 무릎에 좋은 신발 첫 번째 조건, 발 전체 근육이 활성화되고 발가락이 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척추에 대한 지탱력이 좋아지거든요. 이 맨발 신발은 밑창이 매우 얇기 때문에 뒤꿈치, 중간, 앞꿈치, 발 전체를 통해서 걷는 게 가능해집니다. 앞에가 넓기 때문에 발가락이 펴지게 돼서 척추 관절을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죠. 좋은 신발 조건 2번째, 땀과의 접지를 통해서 혈류순환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접지는 땀과 전기가 통한다는 말인데요. 맨발 걷기를 하면 땀과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혈류순환에 도움이 되죠. 이 맨발 신발의 밑창은 땀과 전기가 통하는 특수한 소재의 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맨발 걷기의 원리와 유사하죠. 허리, 무릎이 아프신 분들께는 이 맨발 신발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허리 협착증을 왜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느냐, 또 수술 전에 왜 비수술 치료를 해봐야 되느냐. 바로 이것은 MRI상 허리를 찍어요. 그럼 협착이 돼 있잖아요. 그럼 MRI상 협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협착된 허리를 제거하거나 넓히거나 수술을 통해서 뭔가 해야지 척추가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협착증이 해소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MRI상 허리를 찍는데요, MRI에서 보이는 협착된 정도와 실제 증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즉, MRI상 협착이 많이 돼 있어도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고, MRI상 협착이 얼마 돼 있지 않아도 증상은 오히려 심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즉, 수술을 통해서 MRI상 협착된 그 부위만 넓힌다 그래서 허리 협착 증상이 그에 따라서 다 사라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둘은 꼭 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자, 이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MRI상 협착 정도도 있지만 유착이라고 하는 것도 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혈류도 영향을 미치고, 다분절 협착이 있는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유착이란 건 뭐냐? 근육이나 인대가 굳어 있는 거예요. 근육이나 인대가 굳어서 신경이나 혈관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죠. 많은 협착증 환자들에게서 유착이 있습니다. 이 유착이 있으면 협착이 얼마 있지 않아도, 심지어 협착이 돼 있지 않아도 신경과 혈관의 흐름을 이 유착이 방해하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유착이 MRI상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혈류순환이 잘 안 돼요. 혈류순환이 안 되면 협착이 얼마 있지 않아도 증상이 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 분절에 걸쳐서 협착이 돼 있어요. 자, 여러 분절에 걸쳐서 협착이 돼 있으면 그 많은 분절을 다 수술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여러 분절에 걸쳐서 협착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로는 불가능한데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이해하면 비수술을 통해서 허리 협착증을 현명하게 극복해 갈 수 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착입니다. 유착을 풀어야 합니다. 유착은 허리 협착증의 여러 증상을 만들어내요. MRI상 협착이 얼마 돼 있지 않아도 유착이 많다면 증상은 심할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유착은 MRI에 보이지 않지만 증상의 핵심이다. 유착이란 게 뭐냐? 인대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 굳어버리면서 신경 주변 조직들도 늘러붙기도 하고, 또 혈관의 흐름을 방해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통증이라든가 증상을 유발합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MRI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착을 풀어내야 돼요.
유착이 많이 생기는 부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유착을 풀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유착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절개를 해가지고 직접 열어서, MRI는 안 보이니까 직접 열어서 아, 유착이구나 그래서 그걸 잘라내야 될까요? 그러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절개를 해버리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유착이 만들어져 버리죠.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미세하게 인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 미세하게 인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장비가 무엇일까요? 바로 침이에요. 근데 유착은 딱딱하게 굳어져 있잖아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걸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침 끝의 모양은 바늘이에요. 유착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끝의 모양이 칼인 게 필요해요. 그래서 도침이란 게 나오는 거예요. 도침. 자, 그래서 끝이 칼날처럼 생긴 미세한 도침을 활용해서 유착을 방해합니다. 신경과 혈관의 흐름을 방해하고 증상을 일으키는 유착이 방리되니까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유착을 도침으로 해결한다. 이게 비수술의 첫 번째 치료 전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환자분들을 관찰해 보니까 협착이 심해도 유착이 많아도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날 때 혈액순환이 잘 돼요. 아무리 뭐 과로하고 이래도 뭐 피곤하지도 않고 타고날 때부터 혈액순환은 되게 튼튼하게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참 축복받은 거죠. 또는 후천적으로 관리를 잘해서 혈액순환 능력이 탁월하신 분들이 있어요. 운동을 잘 해왔다거나. 그런데 반면에 선천적으로 혈액순환 능력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약한 분들, 또는 여러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혈액순환이 떨어진 분들도 있어요. 근데 혈액순환이 허리협착증에 엄청 중요합니다. 그냥 허리협착증 증상 잘 보세요. 허리부터 어디까지 나타나요? 발바닥, 발끝까지 나타나요. 자, 허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냐 안 되냐, 이거에 따라서 증상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협착이 있어도 혈액순환이 잘 되는 분들은 발끝까지 혈액이 잘 가기 때문에 증상이 별로 없어요. 협착이 심하지 않아도 혈액순환이 원래 안 된 분들은 어때요? 조금만 협착이 있어도 발끝까지 혈액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증상이 심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혈액순환 능력, 혈류를 회복해야 된다. 협착으로 인해서 혈관을 압박하고 혈류가 저하될 수 있다. 이럴 때 간헐성 파행이라든가 엉치의 통증, 다리의 저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예, 한의학적으로는 이걸 어혈이라고 하기도 하고 혈어라고 하게 돼요. 여기에 따른 한의학의 한약 처방들이 있어요. 물론 한약 처방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발끝치기와 맨발 걷기가 있어요. 발 뒤꿈치를 붙이고 앞에를 툭툭 치는 거죠. 언제? 잠을 자기 전에. 잠을 자기 전 3분에서 10분 정도 반드시 누워서 발끝치기를 하면 혈류를 회복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맨발로 걷는 거예요. 하루에 30분씩 맨발 걷기를 하면 허리협착증 증상 개선에 탁월한 도움이 되는데, 맨발 걷기를 한다 그래서 협착된 허리가 넓어지겠어요? 왜 그런데 맨발 걷기를 하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바로 그것은 맨발 걷기를 통해서 혈류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맨발 걷기를 하셔라. 제가 환자분들을 보니까 매일 맨발 걷기를 한 달 정도 하신 분들은 증상 개선 속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맨발 걷기. 왜 맨발 걷기에 도움이 되냐? 혈류를 회복하기 때문이다. 또 맨발 걷기가 어려운 분들, 장소의 문제, 또 발에 상처 날까 두려운 문제, 여러 문제 때문에 맨발 걷기 어려운 분들은 맨발 걷기 원리를 구현한 맨발 신발, 맨발 바로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허리 협착증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협착된 허리를 넓히는 것도 있지만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혈류이기 때문에 혈류를 회복하기 위한 발끝치기, 맨발 걷기와 같은 노력을 꼭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허리 협착증에 많은 분들이 다분절 협착이 많아요. 다분절 협착이라는 건 마늘 타자죠, 마늘 타. 여러 분절에 걸쳐서 협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협착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분절에 걸쳐 있어요. 나이가 적은 분들께 많을까요? 많은 분들께 많을까요? 나이가 많은 분들께 많아요. 여러 분절에 걸쳐서 협착이 있으면서 어때요? 척추 전체적으로 굽어져요. 등이 굽는다든지 척추가 휘어져요. 굽어져요, 척추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다분절 협착이 있으면서 척추가 굽어진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 또 오래된 협착증 환자분들께 많아요. 자, 여러 분절에 허리 협착이 있을 때 그 여러 분절을 하나하나 따로 수술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 분절에 협착이 있을 때 여러 분절을
들어가서 쉽게 치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나 여러분들의 인체에 무리가 덜하게 들어가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침이에요. 그럼 들어가서 뭘 뜯어줘야 돼? 유착을 풀어줘야 돼요. 유착을 풀어주면 척추 분절이 넓어지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역시나 유착을 풀어주는 무슨 침이 필요할까요? 도침. 여러 분절에 걸쳐서 유착을 풀어줄 수 있고 척추의 정렬을 바르게 해줄 수 있는 도침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도침을 어디 하냐? 다분절 협착이 있는 허리에만 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굽어 있는 흉추, 골반까지 도침 치료를 해주게 되면 척추 전체의 균형과 정렬이 좋아지면서 허리에 협착된 부위들이 조금씩 넓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령의 허리 협착증이 많기 때문에 다분절 협착이 많다. 이런 분들께는 여러 분절을 치료할 수 있는 도침 치료가 필요하고 더불어서 허리뿐만 아니라 인저방 관절인 흉추와 골반까지 치료함으로써 인체의 변형도 해결하고 정렬을 회복함으로써 척추 전체를 넓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허리 협착증 꼭 수술을 해야 되냐? 협착된 허리를 넓혀야만 한다면 당연히 수술해야죠. 그런데 허리 협착증을 잘 관찰해 보면 협착된 허리도 중요하지만 유착, 혈류, 다분절에 걸쳐 있는지 이러한 세 가지 요인들도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들을 함께 치료하고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도침, 혈류 회복을 위한 한약과 생활요법, 다분절 협착 치료를 위한 전체 척추에 대한 접근과 정렬 회복, 이런 세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치료 목표를 가지고 함께 치료를 해보면 수술 없이 회복될 수 있는 허리 협착증이 꽤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술 없이도 일상 복귀가 가능한 허리 협착증이 꽤 많습니다. 자, 여러분, 허리 협착이라 그래서 협착된 허리의 문제구나,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에 빠지지 마시고요. 허리 협착증은 생각보다 넓고 복잡한 병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치료를 또는 세 가지의 생활 관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